이번에는 또 다른 반복문인 do while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o while문은요, while문입니다. while문인데, 이 while문이 조건식이 앞에 오느냐 또는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조건식의 적용 시점이 다른데요. 이 do while문은 바로 조건식이 뒤에 와서 뒤에서 조건식이 판단되어서 반복을 결정을 합니다. 조건에 따라 반복을 계속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은 while문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첫 한 번은 무조건 중괄호 블록을 실행하고요. 마지막에 조건을 검사해서 반복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정상 실행 흐름이 쭉 실행되다가 do를 만나고요. 이렇게 중괄호를 만납니다. 그리고 중괄호가 닫히고 여기에 while이 들어오고요. 갈로 열고 조건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갈로 닫고 이제 세미콜론이 이렇게 붙여지는데요. 이 구문을 만나게 되면 일단 정상 실행 흐름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요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무조건 한 번은 다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while문에 조건식을 조사를 해서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면요. 다시 do 시작 부분으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또 조건식을 보고 또 true면 또 올라가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이 반복을 끝내고요. 막바로 정상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do while문이에요.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조건식이 조사가 되어서 정상 실행 흐름에서 while문을 만나게 되면 처음부터 조건식을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면 요거를 이제 실행하지만 do while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처음 한 번은 다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하고 마지막에 조건을 검사해서 이 조건이 true가 되면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while문과 do while문의 차이점은 처음 한 번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겠습니다. do while문을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세 번째 예제고 do while이라고 하는 패키지명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요. 클래스는 do while example로 주고요. 메인 메소드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렇게 출력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Q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줬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밑에다가 do 이렇게 하고 while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i를 이렇게 주어서 i가 10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돌아라 이렇게 줬습니다. 일단 i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선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컴파일 에러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int i는 0이라고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do while에서 이렇게 정상 실행 흐름이 생기다가 요 부분에서 i가 10보다 적으니까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실행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반복을 멈추는 시점이 언제냐면 i가 11이 되는 시점이니까 여기다가 한 번 돌 때마다 i를 1씩 추가해서 결국 10번을 반복해서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i를 한번 출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system.out.println 해서 그냥 개행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는 뜻에서 자, 프로그램 종료를 출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이제 해보면요.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출력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실행이 되어서 변수가 쓰는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자, 처음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0이 자, 처음에는 나왔어요. 자, while문에서 자, 조건식을 보니까 자, i가 0이니까 true니까 올라간 거죠.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i가 자, 10번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동구죠. 그래서 총 11번을 동구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 i가 11이 되는 순간 폴스가 되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자, 요거 출력하고 자, 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두 while문이 이제 동작이 되는 거예요. 두 while문은 처음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while문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저 while문이 뒤에 붙다 보니까요. 이 세미콜론이 자, 뒤에 이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것을 여러분이 빠뜨리고 작성한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붙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while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이제 알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예제는요. 자, 키보드로 여러분이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자열을 다시 한번 출력을 시키는 자, 그런 예제인데요. 바로 조금 전에 예제는 뭐냐면 자, 1, 2, 3이라는 키를 하나씩 눌렀을 때 그 키코드 값을 받아서 자, 이 포문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코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문자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여러 개의 키로 자, 입력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그 입력된 전체 문자열을 읽어서 자, 다시 한번 그 모니터에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추석 처리를 하고요. 자, 추석 처리를 이렇게 제가 한 번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전체를 자, 컨트롤 시프트 하고 슬래시라고 하는 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블록 주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역시 이것도 이제 저 뒤 후반부에 IO 입출력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우리가 간단하게 테스트용으로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뭐냐면 자, 스캐너라는 게 있는데요. 자, 스캐너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고요. 그래서 new 자, 스캐너라고 해서 여기다가 system.in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 줍니다. 그래서 스캐너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읽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읽는데 어디서부터 읽느냐면은 키보드로부터 읽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읽을 때는 시스템 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시스템 인이라고 하는 저 키보드로부터 문자열을 읽기 위해서 내가 스캐너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인데요. 뭐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스캐너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다. 이제 요까지만 알고 계시고요. 그 스캐너 객체를 이제 여기에 저장을 해두고 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스캐너라고 하는 이 타입은 우리가 기본 타입이 아니에요. 뭐 바이트라든지 숏이라든지 뭐 인트라든지 롱이라든지 더블 플롯 이런 기본 타입이 아니고요. 이 스캐너는 자,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이 스캐너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 스캐너가 존재하는 패키지를 이제 여러분이 임포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스캐너를 막바로 쓸 수는 없고요. 이 스캐너가 있는 위치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이제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키보드로 자
자,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알파벳 O 있죠? 알파벳 O.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O를 자, 한꺼번에 누르면 자, 요 위에 이와 같이 import라고 하는 자, 구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자, java.util.scanner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키지가 뭔지는 잘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일단 요 안에 java.util 패키지 안에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import를 이렇게 하고 스캐너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스캐너에서 지금 이렇게 에러가 났는데요.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한꺼번에 눌러주면 자, 이와 같이 임포트가 추가가 되어서 자, 컴파일러에게 스캐너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이제 스캐너를 찾아서 자, 이와 같이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래서 이 변수에 자, 새로운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스캐너라고 하는 이것은 자,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문자열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여러분이 자, 한번 읽어보면 자, 스캐너 자, 자, next line이라고 하는 자, 메소드가 있습니다. next line. 그래서 이 next line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키보드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자,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나서 자,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자, 엔터 키를 누르기 전까지의 문자열, 이 문자열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요 앞에 있는 문자열을 읽고 나서 자,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해줘요. 이 문자열을. 그럼 이 문자열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스트링 이렇게 주고 자, input string이라는 변수를 이제 선언한 다음에 자, 얘가 리턴 해주는 문자열을 받아서 이제 저장을 해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input string을 출력을 해보면 자, 키보드로 입력한 문자열을 다시 모니터로 이제 출력을 이제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저장을 해서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자, 하면 자, 일단 콘솔이 제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콘솔에서 역시 깜빡깜빡 거리면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next line도 마찬가지로요. 사용자가 입력을 하지 않으면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hello 자, java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문자열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엔터 키를 치는 순간 자, hello java가 다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나서 여러분이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요 엔터 키 이전까지 입력된 문자열이 자, next line에서 읽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타입에 저장이 되는 거죠. 문자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력을 이제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캐너라고 하는 자, 바로 이 타입의 그 뭡니까? 그 기능. 그래서 기능이 결국은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문자열을 자, 얻어내는 자, 이런 기능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요 예제에서 한번 사용을 이제 해본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캐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 뒤에 IO 입출력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키보드에서 문자열을 읽을 때 요렇게 읽구나.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알았으니까 자, 위에 코드를 이제 완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을 제거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자리에 여러분이 뭐를 넣느냐면 자, 스캐너를 넣겠습니다. 스캐너 equal new scanner. 자, system
in 이렇게 주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코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스택 스캐너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다. 자,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스캔으로부터 읽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input string이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읽은 문자열을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do while에서 여러분이 자, system.out.print까지만 입력을 하고요. 자, ln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rint까지만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GT 기호를 넣어 줬습니다. greater than이죠. GT. 그래서 이렇게 자, 출력하고 나서 자, 사용자가 요 뒤에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자, 스캐너로부터 next line을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put string 자, scanner next line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자, GT 뒤에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사용자가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은 얘가 엔터키 치기 이전까지의 문자열을 다 읽어서 이제 여기에 저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input 자, string을 자, 출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while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while문을 만나면 자,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고 읽고 출력하고 또 돌아서 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고 읽고 출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다가 언제 Q를 입력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Q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요 뒤에서 Q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 while문의 조건식이 false가 되어서 이제 빠져나오도록 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Q인지를 자, 알아낼까요? 입력된 게.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링에 문자열을 비교를 할 때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사용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input string equals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Q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Q라면 이 말이죠. 그래서 Q라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Q가 아니라면 돌아야 되고요. Q라면 빠져나와야 되니까 요 앞에 not을 붙여주는 거예요. not. 그래서 not을 붙여주면 equals라는 메소드가 true가 나오면 얘는 false로 만들어주고요. 자, 얘가 false가 이제 산출돼서 나오면은 여러분이 반대로 true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Q가 입력이 되지 않으면 계속 돌고요. Q가 입력이 되면 이 전체는 false가 되니까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Q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엔터 치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자, 지금은 자, 제어문을 학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엔터 치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다면 자, Q를 입력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Q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프로그램 종료가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번 예제의 포커스는 뭐냐면 바로 do while이었습니다. 그래서 do while에서 while문이 true가 되면 반복해서 돌고 자, while문이 false가 되면 자, 빠져나온다고 했는데 자, 예제에서 우리가 스캐너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키보드로 해서 받은 문자열을 읽은 문자열을 가지고 반복해서 돌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 이제 이렇게 조건문으로 이제 사용을 이제 한다는 거죠. 스캐너로부터 읽은 문자열을 가지고 그래서 반복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서 자, 반복을 하게 되면은 출력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예제였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문은요, 멈추어라 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멈추어라는 걸까요? 그래서 포문의 반복을 멈추거나, 자, while문의 반복을 멈추거나, do while문의 반복을 멈출 때, 자, 브레이크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을 종료할 때도 브레이크문을 사용을 합니다. 자, 포문에서 여러분이 자, 이 조건식에서 두 번째 조건식이죠. 그래서 세 개의 자, 실행문이 포문에는 있겠죠. 그래서 포문이 세 개 실행문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초기화식, 자, 두 번째는 조건식, 세 번째는 정감식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게 이제 요 갈로 안에 있는데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면 자, 포문이 실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블록 내에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자, 브레이크 밑에 있는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요. 막바로 포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while문도 마찬가지예요. while문도 이 갈로 안이 자, true가 되어서 자, 블록을 실행을 할 때 자, 중간에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자, 브레이크 밑에 있는 실행문은 실행하지 않고요.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브레이크문은 일반적으로 자, if문과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if문의 조건식에 따라서 그래서 for문과 while문을 종료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만약에 조건식이 true가 될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써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요. 코드로 브레이크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자, 패키지 이름은 네 번째, 자, 우리가 예제니까요. 자, 이렇게 주시고 브레이크 라는 이름을 더 붙여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브레이크, 자, example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 추가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while문을 작성을 하는데요. 무한 루프를 돌 수 있게끔 자, 조건식에다가 무조건 true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계속 돌겠죠? 자, 이게 false가 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자, while 블록에서 자,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int 자, mass 자, random 자, 곱하기 6 자, 더하기 1을 줬습니다. 자, 이 연산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예제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1부터 6까지의 임의의 정수가 결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부터 6의 임의의 정수가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num 이렇게 주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num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자, num이 6이 되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임의의 수를 자, 저장을 하는데 1에서 6 사이에 임의의 정수를 저장을 하는데 num이 6이 되면 즉 6이 나왔다면 이 말입니다. 자, 브레이크를 하자. 그러면 브레이크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중지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예, 바로 여기에 while의 반복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결국 여기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문 밑에 뭔가 여러분이 있었다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while문을 완전히 빠져나가서 정상 흐름으로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system.out.println 넣어서 자, 프로그램 종료라고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연산식에 의해서 4, 5, 1, 3, 4가 자, 나왔었고 자, 몇 번째 돌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째 돌 때 이 while문이 여섯 번째 돌 때 얘가 6이 나와서 결국 자, 요걸
이제 true로 만들어 주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되어서 결국 이제 여기로 건너뛰어서 실행을 이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복문도요, 중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포문 안에 while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while문 안에도 포문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반복문이 중첩되어 있을 때, 자, 브레이크문은 자, 가장 가까운 반복문만을 종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밑에 코드를 보시면은, 자, 포문이 지금 현재 그 조건식이 true가 되어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중첩된 포문이 또 나와서 자, 조건식이 true가 되어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일어나면 자, 이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자, 이 포문만 자,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정상 흐름은 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깥쪽 포문의 끝을 만나게 되면 다시 돌아서 바깥쪽 포문의 정감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실행하면서 자, 이 포문이 다시 또 자,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을 경우에 자, 중첩된 포에서 브레이크만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가까운 포문만 빠져나오고 바깥쪽 포문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서 이 바깥 포조차도 빠져나가게끔 하고 싶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두 번째 점을 보면요. 자, 바깥쪽 반복문까지 자, 종료시키려면 반복문에 자, 이름을 붙이고 자,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그 해당 이름을 이렇게 기술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바깥쪽 포문에다가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다가 이제 콜론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 포문에 이와 같이 라벨을 붙여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자, 중첩된 포문 안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한 다음에 요 바깥쪽 포의 이름인 라벨을 이렇게 넣어주면요. 자, 이 브레이크는 이 라벨을 따라가서 자, 이 포문을 자, 종료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결국 이 브레이크는 바깥쪽 포문에 이제 종료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실행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죠. 바깥 포문을.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죠. 자, 새로운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break outer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 추가해 주고요. 자, 여기서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줘보죠. for 자, 갈로 열고 차 자, upper 이렇게 주고 large A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게 이제 초기화식이죠. 결국 차 변수에 A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upper라고 하는 변수가 large G보다 같거나 적을 때까지 반복해서 돌아라. 그리고 한 번 돌 때마다 자, upper의 값을 1 증가시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부터 large A부터 large G까지 반복해서 계속 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포문은. 자, 이 포문 안에 다시 자, 포문을 자, 중첩되게 이제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upper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 lower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lower라고 주고요. 소문자인데 자, small a를 주고요. 그 다음 이것도 역시 low라고 주겠습니다. 자, small g 이렇게 주고요. 자, 이것도 역시 low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쪽 포는요. 자, small a부터 시작해서 small g까지 반복해서 실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라지 A가 자 바깥 포문에서 라지 A가 될 때 자 안쪽 포에서는 자 스몰 a부터 Z까지 반복해서 돌고요. 그 다음에 또 돌고 또 바깥쪽 어퍼가 라지 B가 될 때 또 안쪽에서는 스몰 a부터 스몰 G까지 또 반복해서 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요 안쪽에서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upper 플러스 자 언더바 자 플러스 lower 이렇게 자 출력을 했다면 결국 이제 large A 언더바 small a 에서부터 large A 언더바 small z까지 이렇게 돌다가 결국 다시 올라가서 large B 언더바 small a 에서부터 large B 언더바 small g까지 또 반복해서 출력하다가 또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자, if문을 하나 사용을 했어요. 자, lower가 자, g가 되면 small g가 되면 즉 이 변수가 small g가 되면 자, 내가 브레이크 하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자, 이 브레이크만 쓰게 되면 제일 가까운 이 포만 여러분이 그 뭡니까? 자, 빠져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행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자, 이쪽으로 자, 내려오겠죠? 이쪽으로 건너뛰는데 자, 이쪽에서 다시 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깥 포문은 계속 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바깥쪽 포문을 자, 종료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안쪽 포가 아니라 바깥쪽 포를 종료를 시키고 이제 싶은 건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안쪽 포만 종료되는 이제 효과가 나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와 같이 나오죠. 그럼 결국은 A가 G까지 자, 라지 A가 자, 이렇게 G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라지 B도 G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래서 라지 G가 자, 이렇게 G까지 출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이 브레이크를 했을 경우에 요거를 여러분이 멈추는 게 아니라 요거 자체를 멈추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자, 아우러라고 하는 자, 라벨을 하나 붙여주고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만났을 때 이 포문을 빠져나와서 자, 종료하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우러라고 이렇게 이름을 더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일 경우에 자, G까지 스몰 G까지 출력을 하고 나서 완전히 포문이 빠져나가니까 라지 B는 이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자, 이와 같이 나오죠. 그래서 로우가 G가 될 때 바깥 포문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제 A에서 B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continue 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continue 문도요. 자, for 문과 while 문, 자, 두 while 문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자, for 문이나 while 문, 두 while 문의 그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for 문 같은 경우에는 정감식으로 이동을 하고요. while 문이나 두 while 문은 조건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 볼게요. 자, for 문에서 자, for 블록이 실행할 때 자, continue를 만나게 되면 자, 이렇게 for에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자, for에 정감식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요 밑에 코드를 보시면 자, continue를 만나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렇게 정감식으로 자,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정감식을 실행하고 다시 조건식을 이제 판단을 이제 한다는 거죠.
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요. 자, while 블록이 실행될 때 자, continue를 만나게 되면 자, while문의 조건식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조건식을 다시 검사해서 while 블록을 실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for문에서 자, 초기화 시기 자, 여기 있는데요. 자, i를 선언하고 1을 대입했죠. 그래서 i가 10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돌아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 돌 때 일식 전가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if문이 들어갔네요. 자, i%2 자,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자, continue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홀수라면 이 말이에요. 홀수라면 continue를 하고 즉 다시 말해서 1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요 밑에는 여러분이 실행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자, 폴수가 되면 즉 짝수라면 i가 짝수라면 자, 요거 실행하지 말고 자, 일로 건너뛰어서 자, 요걸 실행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 for는 짝수만 출력하고 홀수는 출력하지 않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continue문을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자, 5번째 예제고 자, continue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continue 자,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추가해 주고요. 자, 여기다가 자, for문을 작성을 하는데요. 자, int i는 1, 즉 1에서부터 시작해라 라는 이야기고요. 자, i는 10 이하가 될 때까지 돌아라. 그래서 한번 돌 때마다 일식 증가시켜라. 자, 이렇게 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짝수만 출력하고 홀수는 출력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짝수냐 홀수냐를 어떻게 여러분이 판단하냐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면 홀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i%2 하게 되면 i를 2로 나눈 나머지죠. 이게 0이 아니면 즉 홀수라면 이 말이고요. 자, 그럴 때는 continue를 실행해서 자, 더 이상 요 밑에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짝수라면 얘가 폴수가 되겠죠.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니까 자, 그럴 때는 이 continue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 출력한 내용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를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자, print ln이죠. 자,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짝수만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tinue는 자, 반복문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